안녕하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은 탈모가 더 이상 중년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스트레스, 환경 오염, 식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 2030대 남녀도 탈모를 겪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탈모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머리 감을 때 이것을 바르는 것인데요. 복잡한 약이나 시술도 아니고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뭔지, 왜 효과가 있는지, 실제 과학적인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광고 아니야?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어떤 제품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 누구에게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탈모에 대한 불안도 조금은 줄어들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머리 감을 때 꼭 바르면 좋은 이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탈모를 막으려면 먼저 탈모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겠죠. 머리카락은 그냥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머리카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탈모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가장 흔한 건 남성형 탈모, 즉 안드로겐성 탈모인데요. 이건 유전적인 요인이 커요. 쉽게 말해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탈모가 있다면 나도 그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HT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데 모낭을 점점 작게 만들고 결국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합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은 자율신경이 깨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져요. 이러면 모근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머리카락이 약해지죠. 실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후 머리가 한 움큼씩 빠졌다는 사람들 주변에 한두 명쯤은 꼭 있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염증과 피지입니다. 두피에 염증이 생기면 모낭이 손상되고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 모공이 막히면서 머리카락이 자라기 힘들어져요. 특히 지성 두피를 가진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관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요즘엔 영양 불균형도 큰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단백질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라기 힘들어요. 특히 비오틴, 철분, 아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질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탈모의 원인은 유전, 호르몬, 스트레스, 염증, 피지, 영양 불균형 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샴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두피에 직접 도움이 되는 성분을 제대로 바르고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라고 하면 머리카락 자체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자라는 뿌리, 바로 두피입니다. 머리카락은 두피 속에 있는 모낭이라는 주머니 같은 구조에서 자라는데요. 이 모낭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샴푸나 영양제를 써도 머리카락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식물을 키울 때도 뿌리를 심는 흙이 건강해야 식물이 잘 자라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는 바로 머리카락의 흙이에요. 두피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모발도 약해지고 가늘어지고 결국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두피에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 자외선, 열기, 잦은 염색이나 펌, 그리고 피지 과다 분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두피에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모낭이 막히고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지성 두피를 가진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해요. 피지가 너무 많으면 모공이 막히고 산화된 피지가 두피에 염증을 유발해요. 염증이 계속되면 모낭이 위축되고 결국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너무 건조한 두피도 문제예요. 각질이 생기고 두피가 갈라지면서 모낭이 손상되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두피는 클렌징 진정, 영양 공급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해요. 단순히 샴푸로 때를 벗기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요즘엔 두피 스킨케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얼굴에만 스킨, 에센스 바르지 말고 두피에도 두피 전용 토닉이나 에센스를 발라서 관리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머리카락이 자라는 땅, 두피가 건강해야 탈모도 막을 수 있다는 것. 자, 여러분은 머리 감을 때 어떤 걸 가장 신경 쓰시나요? 대부분 좋은 샴푸 쓰면 탈모 예방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탈모 샴푸라고 써 있는 제품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샴푸의 진짜 역할이 뭘까요? 정답은 세정입니다. 다시 말해, 샴푸는 기본적으로 머리카락과 두피의 때, 피지, 먼지, 잔여물 등을 씻어내는 제품이지 모발을 자라게 하거나 탈모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아무리 탈모 샴푸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머리카락이 더 자라게 만들긴 어렵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샴푸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기름때나 피지를 잘 씻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자극적일 경우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거나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매일 머리를 감는 분들은 이런 자극이 누적되면서 두피가 얇아지고 모낭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샴푸는 바르고 헹궈내는 시간이 짧잖아요. 고작 1, 2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샴푸 속에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도 두피 속으로 충분히 흡수될 시간도 부족해요. 그냥 물에 떠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탈모 샴푸 쓰고 있는데 왜 머리는 계속 빠질까?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그건 샴푸가 치료제가 아니라 세정제이기 때문입니다. 탈모를 막으려면 단순히 씻는 걸 넘어서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고 자극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 주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샴푸는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도구일 뿐 탈모를 직접적으로 막아주진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즉 샴푸 이후에 바르는 두피 토닉이나 에센스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탈모 걱정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아이템 뭘까요? 바로 카페인 토닉,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두피 에센스입니다. 카페인? 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그거 커피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페인은 커피나 녹차, 에너지 음료 등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그런데 이 카페인이 두피에 바르면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카페인은 두피에 바르면 모낭의 활동을 자극하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주기를 늘려주는 작용을 해요. 특히 탈모를 유발하는 DHT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부분적으로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카페인 토닉이 탈모 예방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그냥 머리에 바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카페인 토닉은 피부 흡수를 고려해 만든 전문 제품입니다. 두피에 바르기 좋은 농도와 성분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커피처럼 기름기나 색소가 남지 않고 빠르게 흡수돼서 끈적임도 없습니다. 특히 머리를 감고 나서 두피가 깨끗한 상태에서 바르면 카페인이 모낭까지 더 잘 흡수돼요. 이때 모근 주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는 줄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카페인 토닉은 샴푸처럼 헹궈낼 필요도 없고
그냥 두피에 도포하고 톡톡 두드려 주기만 하면 끝이라서 정말 간단해요. 하루에 한 번 머리 감고 바르는 것만으로도 탈모 걱정을 덜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실제로 카페인 토닉을 꾸준히 사용한 분들 사이에서는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빠지는 양이 줄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물론 카페인이 당장 머리카락이 쑥쑥 자라게 하는 마법은 아니지만 꾸준한 사용으로 모낭을 건강하게 유지해 탈모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카페인은 모낭 세포 성장 촉진, DHT 차단,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를 줄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카페인 토닉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요즘 시중에 제품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카페인 토닉을 고르는 5가지 기준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페인 함량입니다. 카페인이 적으면 효과도 적겠죠? 성분표에서 캐핀이나 캐핀, 엑스트랙트가 위쪽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뒤에 있으면 함량이 너무 적은 제품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두피에 잘 흡수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조금 들어 있으면 흡수를 돕지만 너무 많으면 두피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이 너무 앞에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두피 진정 성분입니다. 판테놀, 알란토인, 티트리 오일, 병풀 추출물 같은 성분이 들어 있으면 두피를 편안하게 해주고 염증이나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첨가물이 적은지도 중요해요. 인공향료나 실리콘이 많으면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무향이나 약한 허브향이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자 후기를 꼭 확인하세요.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의 경험이 가장 믿을 만하니까요. 머리카락이 덜 빠졌다는 후기가 많은 제품을 고르세요. 그럼 실제로 카페인 토닉을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공통된 변화가 보여요. 첫 번째 사례는 30대 중반 남성 어씨. 정수리 부위에 탈모가 진행되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미녹시딜 같은 약물은 부담돼서 카페인 토닉을 선택, 하루 1회, 저녁마다 꾸준히 사용했어요. 4주 차부터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게 느껴졌고 2달쯤 지나자 정수리 부분이 덜 휑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대 후반 여성 B씨. 스트레스성 탈모로 앞머리와 가르마 라인이 비기 시작했는데 비오틴과 함께 카페인 토닉을 사용하면서 탈모량이 눈에 띄게 줄고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걸 거울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비듬이 줄고 두피가 덜 가려운 점도 큰 변화였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사례는 40대 남성 C씨.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지만 관리 차원에서 사용. 눈에 띄는 굵기 개선과 두피 열감 감소, 기분 좋은 쿨링감이 느껴졌다고 해요. 모발이 새로 나진 않았지만 기존 머리카락이 더 건강해지고 굵어졌다는 점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카페인 토닉은 초기에 사용하거나 모낭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특히 효과가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즉, 탈모가 심해지기 전에 예방용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카페인 토닉이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탈모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바르는 제품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막기 어려운 문제예요. 모낭 건강을 지키려면 기초 체력과 같은 기본 생활 습관도 꼭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탈모 예방에 꼭 필요한 5가지 생활 습관을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 습관입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자랍니다.
이 시간대는 모낭 세포가 재생되고 회복하는 골든 타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모낭이 제대로 쉬지 못해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68시간 정도의 숙면을 꼭 챙기고 가능하면 밤 12시 이전에 잠드는 게 좋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이나 부족한 잠은 호르몬 불균형을 불러일으키고 두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탈모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모낭 주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과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모낭 세포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 쉬워지죠. 그래서 매일 10분 정도라도 산책을 하거나 명상이나 심호흡,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 철분, 아연, 비오틴 같은 영양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패스트푸드나 설탕,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이런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달걀, 견과류, 생선, 녹색 채소, 그리고 해조류 같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게 좋아요. 필요하다면 탈모 전용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모낭이 튼튼하게 머리카락을 키울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네 번째는 두피 위생 관리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손톱으로 긁거나 세게 문지르면 두피가 상할 수 있어요. 대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샴푸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하루에 2번 이상 머리를 감으면 두피의 자연 보호막인 피지가 지나치게 제거돼 건조해지고 자극받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루 1회 저자극 샴푸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청결하게 유지하되 두피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관리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두피의 열기와 자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 강한 햇빛, 그리고 잦은 염색이나 파마 같은 미용, 시술은 두피를 자극하고 모낭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피가 손상되면 모낭도 건강을 잃고 탈모가 심해지기 쉬워지죠. 그래서 가능한 한 뜨거운 바람 사용을 줄이고 야외 활동 시에는 모자를 쓰는 등 두피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5가지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서 카페인, 토닉을 함께 사용하면 탈모 예방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병행할 때 모낭이 튼튼해지고 머리카락이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 토닉은 비교적 안전한 외용 제품이지만 탈모약과 함께 써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 토닉과 대표적인 탈모약들이 서로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서 충돌 없이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탈모약은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와 투타스테리드 아보다트 같은 경구용 DHT 억제제, 그리고 미녹시딜 같은 외용제입니다. 이들과 카페인 토닉은 작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 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나스테리드는 DHT 생성을 억제해서 탈모를 막고 카페인 토닉은 두피에서 DHT 작용을 직접 완화시키고 미녹시딜은 혈관을 확장시켜 모낭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줘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내부 약물 외부 토닉 미녹시딜에서 다각도로 모낭을 보호하고 자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시간대에 너무 많은 제품을 두피에 바르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시간을 조금씩 나눠서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아침에는 미녹시딜을 바르고 저녁에는 카페인 토닉을 바르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각각의 제품이 잘 흡수되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가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걱정되는 분들은 모든 제품을 한꺼번에 시작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서 피부 반응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만약 사용 중 두피가 붉어지거나 가려움, 발진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가까운 피부과에 상담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카페인 토닉과 탈모약은 서로 다른 작용 원리를 가지고 있어 함께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두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카페인 토닉이 탈모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근거와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함께하면 더 효과적인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탈모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지만 꾸준한 관리가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카페인 토닉과 함께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모발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